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합리적 결정을 하려면 당신이 태생적으로 비합리적 존재라는 것부터 인정하라.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된 에리얼리 박사의 말입니다.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똥고지 피우다가 큰 실패를 겪는 등 내가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 자신조차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합리적인 존재임을 자부하면서도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결과를 보며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기요타, 요키의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란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존재인지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의사결정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적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심리적 편향과 만족화 방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내 월급이 더 많은 것보다 적게 받더라도 상대방보다 많이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어느 날은 까탈스럽고 어떤 날은 자비로운 이유가 배고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심리학자들은 비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막을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룬드대 피터 요한슨 박사는 미혼의 남성들 120명을 대상으로 여성 2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매력적인지 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른 사진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후 돌려주었는데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선 선택맹이라고 합니다. 영우진들이 왜 그 사진을 골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바뀐 사진을 보면서 짧은 머리를 좋아한다거나 귀걸이가 마음에 들었다는 등 자신을 합리화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스탠퍼드대 캐럴 드웻 교수는 실험을 통해 재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이들을 칭찬할 때는 노력을 칭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실패하면 재능이 부정달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마리암 코우차키와 유타대 아이작 스미스는 평균 나이 22살인 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 풀기 실험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했습니다. 학생들은 오전보다 오후에 20% 정도 더 많이 문제를 풀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심리작용을 아침 도덕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연구진들은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귀찮아져서 도덕적 테두리를 벗어나기 훨씬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지갑 240개를 사서 그 안에 현금은 아니지만 복권과 상품권을 넣고 그것들과 함께 각각 6종류의 사진을 한 장씩 넣은 뒤 분실한 상황을 만들고 주운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 두 번째 사진은 귀여운 강아지 사진, 세 번째 사진은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네 번째 사진은 사이 좋아 보이는 노부부 사진, 다섯 번째 사진은 자선단체 기부증명서, 여섯 번째 빈 지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돌아온 지갑은 101개로 회수율 42%였으며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이 든 지갑이 88%,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든 지갑이 53%,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든 지갑이 48%, 노부부 사진이 든 지갑은 28%, 기부증명서가 든 지갑은 20%, 아무것도 넣지 않은 지갑은 15%였습니다.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이 든 지갑의 회수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와이즈먼 교수는 인간은 종족 보존을 위해 아기 사진을 볼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본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갑에 아기 사진을 넣고 다녀야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2000년 코넬대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팀은 1970년대에 활약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티셔츠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입힌 뒤 학생들에게 모임을 참가하게 한 후 몇 명이나 기억할 것 같은지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자신의 티셔츠를 기억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24%의 사람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기억나요 정도였습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첫인상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 헤일로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강력하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등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말하고 단점을 뒤에 설명한 경우와 반대로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강력하다, 부지런하다, 지적이다 등 단점을 먼저 표현하고 장점을 뒤에 설명한 경우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지 물어본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둘 다 성격에 장단점이 골고루 있었음에도 장점을 먼저 설명한 첫 번째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첫 인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64년 미국 뉴욕주 퀸스 지역 주택계 칼에 찔려 살해당한 여성이 30분 이상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그 누구도 도와주거나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런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정의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도시인들은 냉담하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뉴욕대 존 달리와 콜롬비아대 빕 라테인 연구팀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타인에게 미루는 현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대방의 몸짓이나 행동, 말투 등을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흉내내는 것을 심리학에선 미러링,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닮거나 비슷한 대상에게 쉽게 호감을 느끼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릭반 바렌 심리학 박사는 레스토랑에서 고객에 대한 종업원의 대응 방식 실험을 통해 미러링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고객의 몸짓과 자세를 따라한 종업원의 팁이 70%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대 신경과학자 딜립 제스트의 연구팀은 2017년 정신의학 연구라는 저널에서 인간의 지혜로움을 측정했더니 단순히 IQ와 비례하지 않고 상식, 감정 통제 능력, 사회성, 자기 이해, 대처 능력, 관용이라는 6가지 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지혜가 행복도를 넘어 건강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수다스럽고 오지랖이 넓다. 혈액형 A형은 소심하다. 이탈리아 남성들은 바람둥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대상을 좋아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대상이 본래 지닌 성질이나 독자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변 환경에 마음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자기중심적이며 이성보다 감성이 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온 힘을 쓰기 전에 나 자신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존재임을 알라는 말이었습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